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트남 여성의 성격 그리고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제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국제결혼을 상담을 했을 때 베트남 여성의 성격 그리고 베트남 문화는 어떤가요? 라는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분들한테 베트남 여성의 뭐 성격과 뭐 베트남 문화는 이렇다 해가지고서는 제가 뭐 정의를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느끼고 겪었던 경험담을 제가 얘기한 거지, 뭐 제가 얘기한 게 다 맞다고 이제 판단하지 마셔라 라고 하고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들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겪어본 바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결혼시켰던 신부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잘 살고 있는 한배 부부, 한배 커플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류를 해보고 느꼈던 결과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이 한배 부부를 보게 되면, 한국 베트남 부부를 보게 되면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이렇게 조용조용하다라고 하면 또 여성분도 또 조용조용한 그런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정반대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뭐 남자는 또 조용한데 뭐 여자는 좀 활발하고, 네. 서로가 이제 반대되는 성향끼리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부부로서의 인연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남자가 텐션이 좋고 여자가 또 뭐 텐션이 좀 낮은, 예. 그렇게 이제 서로 좀 이제 성향이 좀 반대되는 그런 남성과 여성이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 베트남 여성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을 안 해요. 네. 거짓말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뭐 자존심이 세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어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남자들 보면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때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 사이가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잔소리로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여성들 보면 뭐 대부분 데이트를 해보고 연애를 해보고 이렇게 헤어진 이런 젊은 커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헤어짐에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키워가고 했을 때 서로한테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실망감을 이렇게 겪고 나면 딱 정리를 딱 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봐요. 네. 근데 대부분 한국 남성들이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키워갈 때 제일 오점으로 남는 이 행동이 뭐냐면 언행이 뭐냐면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지, 그리고 이 여성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지만 대충대충 넘어간다든지, 말로 뭐 대충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물이라든지 뭐 용돈으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남성일 경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구나 라는 걸 딱 느껴요. 왜냐면 모든 남녀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남녀가 나의 기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이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남자답지 못한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둘 사이가 예, 이어지질 않아요. 그냥 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베트남의 문화, 한국의 문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의 문화도 모계 사회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양을 하고 효도를 하고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의가 밝아요. 네, 정말 예의가 밝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정말 효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부모들한테도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뭐 동생들한테도 용돈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자기 부모님한테 본인이 사회생활 하게 되면 월급 타면 그 월급에서 쪼개서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아프거나 그리고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대부분 뭐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게 되면 자기가 시간이 날 때 병문안을 와서 케어를 해주고 해요. 왜?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케어 서비스가 되잖아요. 간병인도 있고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당연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엄마가 뭐 수술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내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아내, 여자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수술을 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주면 2주 이렇게 입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병간호를 해요. 네, 병간호를 하고 뭐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옆에서 진짜 먹고 자고 하면서 병간호를 하는 그런 문화, 네, 그런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뭐 병간호나 이런 거 안 한다 하면은 그 둘 사이는 바로 깨지게 됩니다. 용서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의지할 사람, 그리고 내가 아파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케어를 안 해준다. 그렇게 되면 그 둘 사이는 뭐 그 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출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제가 뭐 전에 얘기했지만 임신 전서부터 뭐 임신 중 뭐 출산하기 전까지 정말 옆에서 남편으로서 제가 케어도 잘 하고 했지만 출산할 때 정말 유도분만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제가 열 몇 시간을 애기 엄마 옆에서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쉬어라 해서 잠깐 올라갔던 그 에피소드 때문에 한 3, 4년을 애기 엄마가 되게 서운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그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오빠를 보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온 거지 내가 시어머니하고 살려고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베트남의 출산 문화는 어떠냐? 똑같아요. 임신 전서부터 임신 중서부터 뭐 출산할 때까지 이거는 이제 남편으로서 정말 육아든지 뭐 케어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남편이 옆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는 그 날에는 정말 온 가족들이 병원에 모여가지고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출산할 때까지 모든 가족들이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출산하고 나면 정말 산모한테 뭐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뭐 고생했다 이런 덕담도 다 해주고 옆에서 또 케어도 해주고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친구의 남편, 예, 남편이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한 8살 정도가 아래인데, 그 친구도 보면 뭐 베트남 남성들이 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만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고 눈치껏 행동 못하면은 얘네들도 깨갱이에요, 깨갱. 예, 얘네들도 깨갱이고 아내 눈치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내가 레이저 딱 쏘면은 바로 하던 일 멈추고서는 이제 아내를 케어를 많이 해주고 도와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 한국 부부, 그리고 보면 육아라는 이 주제에 되게 민감해요. 육아. 왜냐면 육아를 아내가 전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 남자분들도 요즘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그리고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근데 내가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까지 와서 아이를 돌보고 또 내가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다. 이게 싫다라고 생각하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육아는 공동이란 말이에요. 공동. 남편도 해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아빠도 초보고 엄마도 초보란 말이에요. 애를 출산하고 나면은.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 내가 일하고 딱 와서 아내가 좀 쉴 수 있게끔 하고, 육아도 내가 배우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이런 거를 또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남편이 집에 딱 왔을 때 아내는 그 시간, 몇 시간 되겠어요? 예. 그 몇 시간 안에 좀 쉴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내가 힐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만 아내도 재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에는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정말 세련되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신하고 출산하고 했을 때에는 정말 몸도 많이 처져 있고 살도 많이 찐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존심도 많이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거는 남편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육아하고 뭐 아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남편과 아내, 예, 이 두 분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 부부들도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많이 돌봐주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의 육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한국이 다른 건 딱 그거예요. 나이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언니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공동 육아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베트남 여성의 성격, 그리고 베트남 문화, 이런 거를 다 비추어 봤을 때에는 한국과 베트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서로가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부부로서의 관계가 길게 유지가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혼이나 이별이나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30대, 40대 남성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 마음 한켠에 불안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남자로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별을 하거나 파혼을 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남자로서 뭐 이상한 꿍꿍이를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남자로서 뭐 대범하지 못한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라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색을 낸다든지, 뭘 해주고 아까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여성이 온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만약에 여자였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상대방 기분도 알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를 요구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아도 도망가요. 우리가 뭐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저도 내가 뭐 여자 많이 만나봤잖아요. 저도 여자 많이 만나봤지만 질리게 만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도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자꾸 막 저를 막 억압하고 막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안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정리하자. 하고선 딱 정리를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같이 부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서로가 평등한 위치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아내가 이런 게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내가 실수했으면 아예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아내를 좀 이렇게 자존심,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올려주고, 예. 그리고 신부 부모님한테도 안부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받은 게 이만큼이면 아내도 받은 만큼 시부모님한테 잘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의 뭐 성격, 뭐 문화 이런 걸 딱 따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한 만큼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심으로서 아내를 위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서 아내의 부모님을 위해주면 당연히 그 마음이 시부모님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국제결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국제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상담도 잘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하고 정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제 영상을 또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